자, 엄마들. 자, 우리는 수면 교육을 저는 규칙적인 일과로 합니다. 안누법, 시다법 이런 걸로 하지 않아요. 네, 왜 그걸로 안 할까요? 네. 그거, 그걸로 성공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면 교육 방법인데 수면 교육을 하기 전에 그 수면 교육을 위한 밑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밑작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교육을 하면 애만 울리고 나만 마음이 쓰리고 성공 못해서 남편의 눈총을 받게 되고 굉장히 마음이 네, 나는 왜 이런 것도 안 되지? 우리 에게 왜 안 되지? 하면서 절망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들 수면 교육이든 뭐든 늦은 때는 없어요. 늦는 때는 없어요. 네, 그냥 내가 오늘 알았어.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작할 거야. 그러면 돼요. 그리고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네,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규칙적인 일과는 왜 필요할까요? 엄마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규칙적인 일과를 하면 컨디션이 엄청 좋아져요. 그 규칙적인 일과는요, 어른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요. 네, 왜 중요해요? 내가 몇 시 되면 꼭 자야 하고, 몇 시가 되면 기상하는 거에게 내 몸에 되게 컨디션을 좋게 하고, 나의 식사량은 어느 정도고, 나는 이 정도 식사를 이 시간에 하는 것이 가장 몸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의 컨디션이 되게 좋다. 이거를 아기의 입장에서 찾아 나가야 돼요. 엄마들 규칙적으로 사시는 분 계세요? 현재 나는 전혀 규칙적이지 않다. 그러면 우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사 입맛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돼요. 엄마들 진짜 힘들게 돼. 자, 그런데 엄마도 그런 상태인데 엄마도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서 그런 상태인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내 체력이 끌고 갈 수 있겠냐고. 나의 체력으로. 그죠? 규칙이 뭘까요? 기상시간과 수면시간이 우선 일정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엄마 자체가 규칙적이지 않으면 아기도 규칙적이 될 수가 없어요. 큰 틀로만 규칙적이면 돼요. 네.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는 아기를 키운다는 거는 얼마나 힘들어요? 아기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기가 예측이 안 돼. 그 얼마나 큰 스트레스냐고요. 안 그래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이렇대요. 서로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진짜 찐사랑이래요.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 남편은 이런 행동을 할 거야. 근데 그 내 예측대로 사람이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신뢰가 쌓이고 믿음이 쌓여서 이게 부부 사이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듯이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당연히 처음에 태어나면 규칙적이지 않죠. 그러나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이제 커 나가면서 규칙적인 일과를 아이가 해줄 때 내가 아이가 예측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아이를 더 신뢰하게 되고 아이를 더 존중하게 되고 내가 육아 효능감이 높아하고 내가 이렇게 티키타카가 되게 잘 되는 거야. 아기랑 합이 잘 맞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예측이 되는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아기한테 뭘 할 수 있겠어요? 엄청 행복하게 웃어줄 수 있죠. 너무 기쁘게 웃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육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규칙적인 일과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일과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 하루에 여러 번 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의 신호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육아를 위해서 사실은 엄마들이 수면 교육하는 거예요. 아기가 밤에 이 정도 시간 되면 당연히 자고 얘가 몇 시간 잘 거다면 그 시간에 내가 남편과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남편이랑 앉아갖고 치킨 한 입 뜯었는데 애 깨면 얼마나 화딱지가 나. 엄마들 그치? 우리가 아기가 예측 가능하게 하면 당연히 엄마의 삶이 편해지고, 네, 뭐 육아를 하는데 편해져봤자 얼마나 편해지겠어. 하지만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그러면 그 편한 그 내 마음을 가지고 아이한테 나는 너 키우는 게 진짜
진짜 행복해. 나는 네가 태어나서 더 행복해. 너는 어쩜 그렇게 숨을 할딱거리면서 쉬는 것도 귀여워. 막 이런 마음이 단전에서 막 끌어올라. 단전에서 막 끌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애기도 엄마를 볼 때, 우리 엄마는 나만 보면 눈에서 꿀이 떨어지네. 왜냐면 안 피곤하니까, 엄마가. 안 피곤하니까. 그리고 예측이 가능해. 근데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 애기가 그냥 눈이 졸려 보여. 졸리구나. 그래서 그 신호를 보고 애기를 탁 안아가지고 막 채워요. 막 채워. 재웠는데 눕혔더니 바로 깨. 눈 똥. 그러면 엄마는 육아효능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졸린 신호 보면 봤는데 분명히 애가 눈을 비볐는데 하품을 5번 했는데 왜 안 자? 아니 왜 이건 등 센서야? 뭐야? 등 센서야 뭐야? 막 이렇게.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그냥 등 센서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등 센서가 있는 아기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측 가능한 육아를 하기 위해서 엄마들이 수면 교육에 그렇게 목매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수면 교육은요, 한 번에 성공해야지, 한 번 실패하면 그 다음 교육이 많이 어렵다는 것이 또, 힘든 요인이에요. 수면 교육을 딱 시작했을 때 한 방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작 타이밍이 진짜 중요해요. 수면 교육의 시작 타이밍 진짜 중요해요. 수면 교육을 언제 시작할까요? 자, 엄마들 언제 시작하라 그랬어요, 수면 교육을? 50일 이때 시작하라고 들어봤어요? 50일? 6주? 6주. 100일부터? 다 답이 달라. 엄마들 왜 답이 다 다른 줄 알아요? 왜 답이 다 다를까? 우리가 엄마들이 여러 채널을 보잖아요. 제 채널도 보시고, 어떤 의사 선생님 채널도 보고, 모유수유 전문가 채널도 보고, 그 다음에 애기 육아 잘하는 엄마들 인스타 릴스도 보고 다 보죠. 그런데, 50일쯤에 시작하라, 40일쯤에 시작하라, 100일에 시작하라, 굉장히 많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왜 있는 것 그렇게 했는데 너무 의견이 다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요, 아기한테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아기한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유튜브마다 하는 말이 다 틀려. 그럼 엄마들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맞는 말을 하는 단 하나의 사람을 내가 따르리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정말 여러 얘기가 있는 것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건 아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를 기다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의 어떤 의사 선생님은 본인의 자녀가 이랬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제 많은 아기들 제가 한 만 명 이상 코칭을 했잖아요. 현재도 열심히 코칭 중이고 그러니까 그 코칭하는 아기들을 제가 빅데이터를 갖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하고 현실의 기본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이론이 우리 아이의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너무 화가 나고 불편해.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 아기들은 태어날 때 체중은 다 틀려요. 태어날 때 체중 똑같은 아기가 어딨어요. 키도 다르고 다 다르죠. 심지어는 임신 주수도 다 달라요. 어떤 친구는 38주, 어떤 친구는 40주 7일, 어떤 친구는 37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임신 주수가 다 다른데 딱 출산한 그날로부터 계산했을 때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겠어요? 그럴 순 없죠. 그리고 막 36주에 태어났는데 아이가 막 작게 태어났는데 막 낳았더니 그 뒤로 막 너무 빨리 커. 막 다른 애들보다 막 성장이 너무 빨라. 그러면 다른 발달들도 조금씩 약간 땡겨올 수가 있어요. 체중이 아이가 좀 더디 커요. 그러면 어떤 거는 빨리 오고 어떤 거는 또 개월수에 맞게 올 수도 있고 또 조금 더 느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기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구를 탁 따라한다. 이거는 사실 옳지 못하다고 봐요. 그냥 내 마음, 그 다음에 내 애기, 우리 애기가 준비가 되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수면 교육을 준비하는 것을 엄마들한테 강의해 드릴 거예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는 준비. 자, 우리 애기한테 규칙적인 일과가 필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이 사례에 해당되는 엄마들이 계신다면 한번 우리 오늘 강의가 크게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엄마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불규칙한 일과 들쭉날쭉 수유양을 가진 아기는 짜증이 많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배고파서 우는지 졸려서 우는지 알 길이 없어요. 네. 그다음에 오전잠이 많은 아기는 오전 수유양이 적어요. 그 양을 어떻게든 먹이겠다고 막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전 수유량이 적어도 괜찮은 아기가 있고 안 괜찮은 아기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 코칭 거리라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 자, 밤에 수유를 여러 번 하는 아기들은요. 오전에 절대 먹지 않고요. 밤에 수유를 여러 번 하는 아기는 낮에 빈번하고 굉장히 짧은 잠을 자면서 먹는 것도 잘 진행되지 않으면서 졸리다곤 하지만 실제 10분, 20분 쪽잠을 막 하루 6, 7번을 이어가고 밤에는 다시 먹으면서 잠을 못 자는 낮밤이 뒤바뀌어 있는 이게 계속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낮잠을 짧게 자는 아기는 저녁에 분노의 울음을 울어요. 네. 그 위에 4번. 자주 먹는 아기는 오히려 하루 총 수유량이 적어서 수유량 부족으로 잠을 잘 못 자요. 낮이든 밤이든. 네. 낮이든 밤이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낮잠을 짧게 자는 아기는요. 낮잠을 짧게 잔다는 것도 아이들마다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애기는 저녁 5시, 6시만 되면 너무 분노의 울음을 울어. 이거 마녀의 시간이야. 이랬는데 그냥 마녀의 시간은 정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마녀의 시간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답을 드릴 거고요. 수면 교육을 하다가 아기가 너무 울어서 포기했다. 1차 수면 교육을 실패했다. 그럼 2차는 1차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1번에서 6번의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은요. 저 육아가 너무 고통인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고 아기랑 사랑을 나누려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통해서 남편 닮고 나 닮은 정말 귀염둥이를 낳았는데 내가 이 아이 하나 키우는 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진짜 내가 이러려고 아기 낳은 게 아닌데 막 너무 힘들고 네 이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1번에서 6번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해요. (1번에서) (6번이) 해결이 되어 가는 것이 또 규칙적 육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기가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할 때 아기의 컨디션 정말 좋고 아기 컨디션이 좋아지면 수유량이 높아져. 수유량이 높아지니까 밤중 수유량이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통잠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통잠을 자니까 밤중 수유가 점점 없어지고 밤중 수유를 하지 않는 만큼 낮 수유량이 더 올라가고 낮 수유량이 높아지면 낮에 더 즐겁게 놀고 밤잠은 더 깊어지고 이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적절한 시기에 수면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규칙 교육을 열심히 해보려고 했어. 열심히 했는데 안 돼 잘. 그러면 엄마들이 열심히 한다는 건 어떤 기준이에요? 아침부터 막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어떤 틀에 맞추는 거잖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의 신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 오늘은 점심 낮잠 한번 잘 재웠다. 아싸. 근데 오늘 아무것도 안 됐어. 에이 오늘 망했네. 내일 다시. 내일 또 해보지 뭐. 근데 이제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애기한테 이렇게 시동을 걸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애기도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잘 못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천천히 바뀌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수면 교육. 자, 수면 교육은 언제 시작할까요? 아기마다 틀려요. 네. 규칙적인 일과가 어느 정도 완벽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 때 수면 교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일과는 아기의 일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아기의 일상의 민감성, 반응성, 일관성, 안정감을 무조건 높여줘야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의 일상에서 아기를 관찰해서 아기가 어떤 부분에 민감한지를 내가 아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저 반응에 내가 반응하면 결국에 10분 자고 일어나기만 하지 실제 그 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꾸준히 경험했다면 내가 저 모습에는 반응할 필요가 없구나. 그럼 내가 반응을 아예 안 한다? 반응을 열심히 한다? 둘 중 이분적으로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반응을 내가 어느 정도만 보일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응을 어느 정도만 내가 보일까
그러니까 애기가 막 졸려서 막 눈을 비벼. 근데 내가 저럴 때 애기를 안아서 자자 그러면 안방 들어가서 20분 동안 애가 울어. 그러면 맨날 그게 반복이에요. 그럼 나는 아기를 안고 재우려고 하는 그 순간의 그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잘못 잡은 거예요, 엄마들. 그러면 나는 그 시간 좀 늦춰보는 거죠. 애가 정말 졸릴 때가 언제일까를 더 민감성을 가지고 관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관찰해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반응을 보여보고, 네, 뭐는 되고 뭐도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애기가 방에서 잘 때 더 잘 자. 그럼 방에 들어가서 자는 거고, 거실에서 놀다가 스스로 쓱 잠이 들었을 때, 그때 가만히 놔두는 게 더 잘 자. 그럼 그렇게 놔두는 거지, 졸리다는 애를 굳이 안아서 잠을 깨워가면서 다시 안방에 가서 재우려고 하니까 애기들이 뚜껑이 딱 열리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안방에서 재우는 거는 훨씬 좋아요. 저도 좋아요. 안방에 재우면 거실은 엄마 차지가 되니까 엄마가 뭐 할 수 있잖아. 거실에서 애기가 자면 엄마들 아무것도 못 하잖아. 옆에 가만히 앉아있든지. 그죠? 그런데 그게 엄마는 어떤 사람인지, 아기는 어떤 아기인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서로 합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남의 집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무슨 상관이야. 릴스에 나온 다른 집 애기, 걔가 거기서 자는 거지. 우리 애기는 거기서 잘 못 자는데 뭔 상관이야, 엄마들. 그지?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야.